시절인데 그 이후로 이제 한 10여 년이 지나서 2003년에는 이제 아들 부시, 즉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 시절에 이제 실제 이라크 사담 후세인을 제거까지 해버리죠. 그게 이라크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 일련의 역사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41대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이른바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는 사막의 폭풍 작전을 통해서 엄청나게 지지율이 높아지긴 했지만 경제가 워낙 안 좋았습니다. 지지율, 그 전쟁 걸프전의 승리 때문에 지지율이 한 90% 가까이 되기도 했었는데 경제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이른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빌 클린턴이 42대 대통령이 됐는데요. 빌 클린턴이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던 게 뭘까요? 빌 클린턴은 1946년 8월생이고 그 다음에 아들 부시인 조지 워커 부시는 1946년 7월생이고 도널드 트럼프는 46년 6월생입니다. 그러니까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이른바 아들 부시, 그 다음에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다 1946년생 동갑내기 분들이고 우리나라의 노무현 대통령님과도 동갑입니다. 여하튼 그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는 결국은 1992년 대통령 재선에서 실패하고 민주당의 빌 클린턴이 42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데요. 빌 클린턴이 당선될 때 선거운동 과정에서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던 게 아버지 부시 41대 대통령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했습니다.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즉 경제가 워낙 전쟁에서 걸프전에서 승리를 해서 최고의 지지율을 받긴 했지만은 경제가 파탄 지경이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공화당을 향해서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민주당이 승리를 해서 현재 7시 5분입니다. 그래서 빌 클린턴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세 번째로 젊은 나이인 47세에 취임을 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젊은 나이에 취임한 사람은 1901년 9월 6일에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가 암살됨에 따라 부통령의 지위에 있던 세어도 루즈벨트가 42세의 나이로 대통령직을 승계했고요. 1960년에 당선된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43세에 당선이 돼서 대통령에 취임했고요. 그 다음 젊은 나이, 세 번째 젊은 나이가 바로 47세에 취임을 한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인데요. 빌 클린턴은 또 미국의 헌정 역사에서 아칸소주의 주지사를 32살의 나이에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헌정 역사 중에 최연소 주지사입니다. 아칸소의 주지사를 32살의 나이에 했고 그 주지사 임기 2년을 무려 5번이나 했고 드디어 1993년에는 미국의 제42대 대통령에 47살에 취임함으로써 역대 대통령 중에 세어도 루즈벨트, 존 F 케네디에 이어서 세 번째로 젊은 나이 47세에 취임했던 분이 미국의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입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는 굉장히 경제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부통령이 이제 바로 엘 고어인데요. 엘 고어가 바로 2000년, 새천년에 대통령에 출마했는데 아들 부시, 즉 조지 워커 부시와 격돌해서 2000년 대선에서 엘 고어가 패배하고 아들 부시가 승리했는데요. 그때 역시 제가 역대 대통령 중에 국민의 유효 득표수는 뒤졌지만 선거인단 확보에서 앞섰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된 케이스가 5번 있다고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1824년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 또 1876년에 19대 대통령 러더퍼드 헤이스, 또 1888년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 그 다음에 네 번째가 2000년에 당선된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그 다음에 2016년에 당선된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이상 5사람이 국민의 유효 득표수는 상대 후보보다 뒤졌지만
선거인 단수 확보에서 앞섰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된 5번의 케이스입니다. 그 중에 4번째가 바로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가 당선이 됐을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지 워커 부시, 아들 부시가 취임한 직후 2001년 9월 11일에 9.11 테러가 발생이 됐고요.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응징으로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를 침공했고, 그게 바로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아들 부시는 4년 임기를 2번 해서 2009년 초까지 제43대 미국 대통령을 했고, 그 후임이 누굴까요? 바로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버락 오바마가 2008년에 미국 헌정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죠. 그래서 2009년 초부터 2017년 초까지 대통령 임기 4년을 2번 해서 8년 동안 대통령을 하던 시절에 부통령을 했던 인물이 바로 현재의 미국 대통령,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당시에 부통령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2017년 초에 이제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이 이제 각각 대통령, 부통령 임기를 마쳤는데요. 그 직전인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조 바이든 부통령이 나온 건 아니고 이 오바마 첫 임기 때 국무장관을 했던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죠. 남편이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이고 부인이 바로 힐러리 클린턴인데요.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 후보로 나오고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가 나왔는데요. 그 5번의 케이스 말씀드렸죠. 국민의 유효 득표수는 앞섰지만은 선거인 단수 확보에서 뒤져버려 가지고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낙선 패배를 했습니다. 그 당시 힐러리 클린턴이 국민 득표는 6,600만 표를 획득했는데 도널드 트럼프는 6,300만 표밖에 획득 못했기 때문에 국민의 유효 득표는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보다 300만 표가 앞섰습니다. 그런데 선거인단 확보는 반대로 큰 차이로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한테 패배를 해버려서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미국 헌정사상 최고 부자, 미국 헌정사상 45명의 대통령 중에 최고 부자 대통령인 재산 가치 4조 2천억 원 정도, 4조 2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의 부자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탄생이 됐고요. 자,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면서는 이제 미국 우선주의, 자, 시간을 보겠습니다. 자,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 7시 11분입니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사업가 출신의 부동산 재벌 출신의 도널드 트럼프 45대 대통령이다 보니까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표방해 가지고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뭐 한미 방위비를 더 한국이 많이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모든 걸 경제 논리로만 따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방 국가인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도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에게만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많이 내라고 한 게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한테도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를 나토 분담금을 많이 내지 않으면 미국이 철수하겠다, 나토에서 탈퇴하겠다라는 말까지 하고 싶어 할 정도로 도널드 트럼프가 경제 논리로만 내세우니까, 즉 사업가 출신답게 모든 걸 비정하게 경제 논리로만 동맹국들을 대하다 보니까 동맹국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싫어했었는데요. 그래서 2020년 대통령 선거, 지금부터 4년 전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에 도전했지만 민주당 후보였던 조 바이든이 바로 미국의 46대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이제 임기를 3년 6개월 수행을 했는데요. 자, 현재 미국 대통령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이 1년 3개월 전인 작년 4월에 대통령 재선에 도전했지만 최근 한 25일 전에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와의 TV 토론에서 그 말을 좀
어눌하게 하고 발음도 선명하지 않고 기억력이 가물가물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른바 인지력 저하 논란. 조 바이든 대통령이 1942년 11월 20일생이니까 올해 11월 20일이면 만 82세가 되고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그보다 9살 연하인 51년생이신데요. 인지력 논란이 있다 보니까 계속 국민들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는 최근에 총격을 받아가지고 이 오른쪽 귀 윗부분이 관통되는 총상을 입고도 살아났기 때문에 불사신처럼 이미지가 강해져가지고 도널드 트럼프는 지지율이 올라간 반면에 민주당의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은 지지율이 떨어져서 이대로 가다가는 민주당이 대통령에서 패배하겠다, 조 바이든이 재선에 실패하겠다라는 그러한 전망이 우세하다 보니까 민주당의 원로 그룹인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또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 또 민주당의 하원 원내대표, 또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에 대통령을 했던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마저 조 바이든이 재선 도전을 포기하고 새로운 인물이 민주당의 후보가 되어야 도널드 트럼프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의견들을 내는 바람에 불과 어제 새벽 3시경에 어제 한국 시각 기준으로 현재 시각은 2024년 7월 23일 화요일 아침 7시 14분 정도 됐는데요. 한국 시각 기준으로 어제 새벽 3시경에 전격적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대로 가면은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게 유력해지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개인의 야심, 욕망을 접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의 재선 도전을 포기 선언하시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로 선언을 했고 민주당의 원로 그룹인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또 현재의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 또 현재의 민주당의 하원 원내대표들도 곧 지지 선언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리스가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면 이제 도널드 트럼프와의 이제 지지율에 있어서 여론조사가 도널드 트럼프가 약 한 51%, 카멀라 해리스가 48%, 도널드 트럼프가 약간 우세하긴 하지만은 조 바이든과 트럼프 구도보다는 격차를 줄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흑인 여성이 이제 민주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만약에 트럼프를 물리치고 당선이 된다면 흑인 여성 최초 미국 대통령이 되죠. 흑인 최초 대통령은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인데, 만약에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흑인 여성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고 미국의 헌정사에 큰 족적을 남기게 되는 그 역사의 기록을 남기게 될 것 같은데요. 그분의 나이가 현재 만 59세입니다. 59세. 그 다음에 그분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최초의 검사장 출신이기도 하고, 캘리포니아주의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을 지내기도 했고요. 2017년에는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상원 의원이 됐었고, 그 중앙 정치로 진출한 지 3년 만인 2020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으로 띄므로써 미국의 최초의 여성 부통령까지 오른 분인데요. 만약에 앞으로 약 석 달 반 후인 올해 11월 5일에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후보로 확정될 걸로 전망이 되는 카멀라 해리스가 공화당의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꺾고 승리를 하게 된다면 미국 헌정 역사 235년 중에 46번째 대통령이 됨과 동시에 흑인 여성 최초 미국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 2024년 7월 23일 화요일 아침 7시 17분입니다. 지금까지 롯데시네마 강동점 앞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어제는 제가 미국의 헌정 역사 235년의 헌정 역사 속에서
역대 45명의 미국 대통령들의 특징에 관한 제1부를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까지 34명의 미국 대통령들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아침에 제2부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특징 제2부로 오늘은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부터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어제 새벽 3시에 전격적으로 재선 도전을 포기하심에 따라 지지를 받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격돌을 하게 된다면 승리할 수 있을지 패배할 수 있을지, 승리한다면 미국 헌정 역사 235년 속에서 46명의 대통령 중에 흑인 여성 최초의 대통령이 된다라는 그 소식까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유쾌 상쾌 통쾌한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지금까지 롯데 시네마 강동점입니다. 롯데 시네마 강동점 앞에서 촬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